자, 개장 10분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한 발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거꾸로 가는 로봇 관련주, 로봇주입니다. 로봇이라는 산업은 요즘 AI하고 접목돼서 로봇 이슈가 크게 대두되는데, 피할 수 없는, 그냥 분명히 다가오는 산업이죠. 이 노동 인력들이 재편되기 때문에 로봇의 비중은,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일상적인 로봇, 많이들 이제 다가올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레인보우 로봇이 쏘아 올린 그 로봇 관련 테마가 이제 모멘텀으로 전환이 되면서 길게 가는데 움직이지 않는 기업이 SP 시스템즈입니다. 한 번 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 참 희한합니다. 왜 이렇게 주가를 홍보를 잘 안 해서 그런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흥미로운 게 많아요. 겐츄리 로봇이라는 그 용어를 검색창에다 치면 가장 먼저 링크돼서 올라오는 기업이에요. 겐츄리 로봇이라는 것이 뭐냐면, 겐츄리는 이제 직역을 하자면 기중기, 지지대 이런 건데,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은 왜 우리 톨게이트에 보면 큰 이렇게 문처럼 돼 있는 기둥 있죠. 그게 이제 정해져 있고, 그 밑에 이제 수직으로 내려와서 수평으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X, Y, Z축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것도 로봇, 산업 자동화, 협동 로봇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보통은 이제 자동차 공장에서 많이 쓰이는데, 무거운 엔진 게스켓 같은 것을 들어 올릴 때, 움직일 때 사람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로봇들로 많이 쓰이는데, 이 회사도 현대차 매출 비중이 70%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데 수익성도 괜찮아요. 그리고 겐츄리 로봇, 협동 로봇, 이것이 이제 다축 리니어, 직선 운동을 하는 그 가이드를 주력 모듈로 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국산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원가 경쟁력이 뛰어나니까 타 업체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흥미롭습니다. 자본금이 9억이에요. 자본 잉여금이 289억 원, 이익 잉여금이 209억 원,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은 404억 원, 영업이익 26억 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근데 시가총액이 785억입니다. 로봇 테마에 그렇다 쳐도 회사가 부실한 것도 아닌데 주가만 지금 눌려 있는 게 계속 신기해서, 유동자산이 376억 원이고 그중에 현금성 자산이 한 100억 가량 있고, 단기금융상품 100억 8억. 어제 제가 재무를 쭉 한번 열어봤거든요. 반면에 재고자산 18억밖에 없고, 단기차입금도 그렇다 쳐서 퉁칠 수 있는 재무구조 우량하다는 얘기죠. 주가만 눌려 있는데 세상이 몰라서 그럴까? 네, 하여튼 흥미로운 기업. 로봇 테마에서 지금 거꾸로 타는 보일러도 아니고 주가만 거꾸로 가는. 엊그저께는 한번 주가가 솟았는데, 저건 이제 무상증자 루머인데, 자본금이 낮고 이익잉여금이 높기 때문에 무상증자 할 수 있죠. 근데 무상증자 테마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견실한데 로봇도 잘하는데 주가 왜 저럴까? 네, 이게 궁금해서 오늘 제가 이동근 팀장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 나와 있고요. DB금융투자 화성향남지점의 윤선우 PB도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로봇, 피해갈 수 없는 로봇. 그러니까 단순 로봇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근접해 있는 실생활에도 많이 등장하고, 노동 인력을 대체하는 것은 뻔합니다. 일자리 구조조정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자, 로봇을 조금 풀어주시면은. 이전 시간에도 로봇 관련된 얘기들은 참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시기가, 이제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좀 이제 도래하는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봇이 그렇죠. 이제 완전히 그 방아쇠를 당겼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지금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는, 그러면서 전반적인 그 산업의 주가 흐름을 이끌고 있는데, 근데 항상 보면은 이렇게 어떤 산업이 부각이 될 때도 그 안에서는 주가는 좀 차별화가 존재가 됩니다. 근데 그 차별화의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앵커께서 그 지목을 해주신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앵커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저평가가 돼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제 지금 최근에 로봇의 어떤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를 보면은, 뭔가 이제 그 인공지능과 연관이 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서비스용 로봇이라든가, 또는 뭔가 이제 그 협동 로봇이라든가, 뭔가 이런 쪽에 새로운 뭔가 좀 이제 그 신기술,
또는 이제 신사업 이런 쪽에 접목이 된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입니다. 네. 이게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그 지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산업의 분위기를 끌어올린 건 맞는데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 그렇죠. 레인보우 로봇은 삼성전자가 거의 그냥 인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되는 맞아요. 주가라며. 예. 단순히 지분 지난번 590억 예. 가지고는 주가 저렇게 그렇죠. 탄력받고 그러니까 싶지 뭔가 않고. 이제 좀 뭐랄까 아직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이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SP 시스템스는 그런 것과는 조금 한 발 물러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받은 느낌 뭐냐면은 현대차에서 지분 예. 안 태우나. 결국은 이제 이 종목은 굉장히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 자동화, 네.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 쪽에서 굉장히 그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어떤 이런 로봇 산업의 전면에 나오고 있는 이러한 이슈들과는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에도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지배구조 보이고요. 이슈 때문인가? 뭐 사실 상속 이제- 증여, 그러니까 그렇죠. 주주 구성을 보니까 대주주하고 처하고 자제분들 그러니까 이게 잘 쪼개 너무 놓으셨던데. 지분이 이제 쏠려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유동 물량도 좀 적은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그 겐트리 로봇이라는 부분 이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이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뭔가 이제 대형 우리가 얘기하는 중후장대 업종에서 많이 쓰이는 이러한 부분들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그 산업 내에서 오히려 패션으로 좀 치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이게 기본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그 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다만 이제 이러한 좀 분위기에 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뒤처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주가에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지금 주가 자체는 굉장히 부담 없는 가격이에요. 네. 뭐 최근에 주가가 조금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8,000원대 후반대 뭐 이런 부분들 뭐 7,000원대, 8,000원대에 있다라는 그 부분은 상당히 저는 뭐 향후에 어떤 그 포텐셜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저는 로봇 산업이 단순히 테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이것은 하나의 어떤 트렌드예요. 네. 지금 뭐 이렇게 최근에 보면은 이제 물류라든가 뭐 이제 택배라든가 더 나가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또 이슈 같은 부분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제 그 전투용 로봇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 전장에 참여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어떤 전 분야에 이제는 이러한 로봇이라든가 이런 그 자동화 시스템이 이제는 하나의 어떤 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저는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산업군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단순히 테마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못 가고 있다? 그러면은 한번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 괜찮고 네. 뭐 이제 전반적인 펀더멘털 괜찮고 그러면은 조금 오히려 지금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죠. 이런 종목을 한번 또 다시 들여다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그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호흡을 것 한번 같습니다. 고른 다음에 그렇죠. 뭐 투자의 개념으로는 좀 나쁘진 않다고 보고 네. 저희가 모르는 회사의 뭐 어떤 그 약간 약점? 숨어 있는 약점? 이런 게 있으면 또 모를까? 그렇죠. 그것만 아니라면은. 예. 네. 자, 하여튼 로봇 관련돼서 한 해 그 모멘텀이고 SP 시스템즈, SPG라는 그 리니어 이 전동 모터 하는 회사도 있지만 사명이 좀 비슷합니다만 자, 그런 기업도 있고 시총이 작아서 한번 봤습니다. 자, 근데 이 로봇이라는 것, AI라는 게 하도가 맥락이 연결되면 메타버스로 같이 가죠. 이번 CES에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캐터필러가 50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원격 조종으로 중장비를 움직이잖아요. 사실 중장비도 그게 로봇이죠. 로봇 암처럼 돼 있어서.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가상이건 증강이건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메타버스는 어제 AR 그 애플의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장외에서 또 움직였던데 넥스트, 선익 시스템, 지금 최근에 보게 되시면 오늘도 맥스가 한 7%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MR이나 XR, AR 기기 쪽은 우선은 지금 이제 작년 말쯤에 이제 메타캐스트 프로 2를 이제 시작으로 이번 CES에서는 이제 소니에서 플레이스테이션 VR2 그리고 이제 애플이 하반기에 이제 또 새로운 MR로 이제 기기를 나온다고 해서 이제 바닥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게 되시면은 뭐 뉴프렉스나 이제 선익 시스템 이쪽으로 좀 보시면은 기기 단에서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간다면 이제 컨텐츠 쪽 이제 스코넥이나 이제 자이언트 스텝 이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대부분 다 이제 강세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초에 바로 뛰어 들어가기보다는 아직 애플의 기기가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좀 눌림목을 이용해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좌 이제 또 한 1분 앞으로 바짝 나왔는데 호가는 지금 어떨까요? 좀 뭐 등락이 좀 있네요, 좀. 뭐 사실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좀 우리가 얘기하는 그동안 상승에 따른 조정이 좀 나왔어요. 숨고르기 분명히 나왔죠. 어제 그야말로 이제 우리 뉴스에서. 근데 뭐 지금 오늘도 지금 일단 시초가는 뭐 강보합, 약보합 이 정도에서 넘나드는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뭐 어제 좀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이제 이런 차익 실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런 조정은 이런 관점에서 저는 뭐 굉장히 그 건전한 건강한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숨고르기 그리고 쉬어가는 국면 이런 흐름들이 만약에 전개가 된다면은 또 이런 부분들을 또 하나의 그 매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좌 준비 들어가겠습니다.